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우리 11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22번과 23번 문제를 보시면 우리 메인 토픽도 주제문을 묻는 유형이에요. 그리고 A번과 B번에 관한 빈칸을 묻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점을 잡을 때는 먼저 B번까지 정답이 도출되는 지점을 기준점으로 잡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선택지에서 22번의 메인 토픽 같은 경우에는 이미 2번과 뭐 3번, 4번 이런 부분에서 은유와 시적 언어 이게 두 개 같은 의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의 중심 소재가 대략적으로는 알 수는 있겠다. 정도는 유추 정도는 가능할 수 있다. 그리고 한번 우리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역시나 우리가 또 테마가 통념 비판 반박이기 때문에 역시나 누가 있어요? 통념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죠. 그렇죠? 통념은 뭐만큼은 제시해 줄 수 있다. 중심 소재만큼은 제시해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적 언어가 중심 소재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일반적인 언어를 넘어선다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아주 특별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컴마 명사로서 지금 이제 동격으로 표시해주고 있는데 자, 이 글은 주제문이 중요하고 그리고 빈칸 완성의 정답의 근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수식 어구 성분들이 결코 중요한 건 아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동격 때문에 해석에 매몰돼서는 안 됩니다. 그럼 결론은 통념에서는 일반적이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이제 벗을 얘기하면서 도입부 반전이죠. 시인들은 기본적으로 같은 도구를 쓴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Beyond Ordinary라는 이 부분을 빨간색으로 본다면 그냥 같은 도구라는 거는 뭐로 볼 수 있어요? Ordinary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그리고 그들을 다르게 만드는 거는 이 도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재능과 기술이라는 거고 그리고 그것으로 그들은 아주 지속된 관심과 연구와 관행으로부터 습득하는 거래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은유가 나오는데 사실 여기 은유라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어, 시적 언어의 대명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도구인데 너무나도 보편적이야라는 것도 결국 뭐다? 이거 같은 말이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소대절이에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은유죠. 무의식적이고 자연스럽게 쓰는 거야. 또 컴마 위드면 또 똑같은 말이죠. with little effort. 노력을 하지 않아. 왜 노력을 안 하겠어? 당연히 일반적이고 보통적이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거의 알아차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빈칸은 은유죠. 그러면 여기 다시 한번 은유가 나왔고 이은 은유고 빈칸은 누가 들어가야 돼? 은유가 들어가야 돼. 우리가 은유가 뭐라 그랬는데? 올디널리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같은 거고 보통이고 평범하고와 같은 부분이면 적어도 A번은 몇 번이 아니다. 2번이나 4번 같은 건 아니다. 유비쿼트스가 딱 맞겠죠. 어디에나 있고 흔한 거. 자, 그 다음에 콜론이라는 거는 전후 관계에 있어서 결국 순접이란 말이에요. 순접. 그러면 뒤에서 이런 은유가 우리의 사상을 충족시켜준대요. 그리고 이렇게 양보절이 중요한 거 아니죠. 여러분 양보절이라는 거는 결국에 주성분을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양보라는 거는 누구를 위해서 나오는 것이다. 양보라는 거는 자 따로 한번 메모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양보절은 양보 이제 절 전치사 포함 예를 들어서 뭐 despite나 또는 in spite of 포함해서 이제 보통은 절 단위 같은 경우는 우리 order나 while 같은 걸 이야기하는데 전치사로서는 이제 이렇게 포함이죠. 그래서 양보절의 경우 결국 주절 강조를 위해서 이제 수록되는 연결 어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양보절이나 아니면 이런 양보를 뜻하는 전치사에서는 힘을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주절의 힘을 주어야 되더라.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접근이 가능하대요. 당연한 말이었죠. 그렇죠? 왜? 우리 뭐니까? 올디널리 하니까. 또 콜론 또 나오죠?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당연히 우리는 뭐를? 모두 은유를 습득한대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 은유는 일상생활에 뗄 수 없는 사성과 언어이며 그리고 계속 전개 방식 어때요? 순접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다 뭐였다? 순접이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그것도
은유가 되겠죠.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말도 결국엔 똑같이 뭐랑 같을 수 있는 유비쿼터스와 같은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 글의 주제는 결국에 뭐예요? 주제는 A, B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은유라는 건 뭐다? 어디에나 있는 유비쿼터스 같은 존재더라. 그를 뜻할 수 있는 표현은 몇 번이었어요? 3번이죠. 왜? 중심 소재가 은유, 시적 언어로 볼 수 있겠고 이에 대한 부분으로서 우리 아까 파란색으로 했으니까 파란색 부분이면은 일상생활에 당연히 스며드는구나. 만연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23번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가 당연히 은유는 replaceable, 대체할 수 없다는 건 뭐예요? 은유라는 건 산주돼 있고 보편적인 거니까 당연히 대체할 수 없는 요소의 1번이 정답이 되겠죠. 됐습니까? 이게 반연구적이고 그러지 않다는 게 아니니까 정답은 몇 번? 그죠. 23번에 1번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자, 그리고 1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자, 이번에는 빈칸 A번과 B번에 관련돼서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내용 일치 문제가 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준점을 잡아볼 때는 B번에 정답이 도출되는 지점을 기준점으로 볼 수 있고 또 주제 기반인지 아니면 근거 기반형인지 또 내용 일치가 수록되어 있으니까 생각해 보면서 글을 읽을 필요가 있겠다. 자, 먼저 지금 우리가 seem이나 appear이라는 부분으로 처음에 시작하는 문장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이것도 통념입니다. 다시 한번 더. 우리 이제 기본서에는 seem이나 appear 같은 경우까지는 제가 정리를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건 따로 메모를 해줘야 되는데 뭐 appear 또는 looks like 그리고 sound like처럼 이런 표현들 등 서두에 언급되면 도입부 반전 또는 통념 비판 반박 대표 동사구에서 활용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런 이제 표현들이 나오는 거를 꼭 알아둘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인간적인 것과 인간과 같은 이런 로봇이 일수록 점점 더 우리는 친숙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벗이 나오죠. 바로 걷혔죠. 오로지 한 지점에서만 이게 진짜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 우리는 그대를 빈칸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자, 그러면 지금은 여기서 이제 아까 뭐라고 나왔었는데 분명히 친숙하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그쵸?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우리는 친숙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까지 진실이라면 적어도 여기에서 누가 나와야 돼? 부정적인 어조가 나와야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기에서 이와 더불어서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뭐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자, 이 부분을 불쾌한 골짜기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이어줄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그대로 이어줄 수도 있겠다. 됐습니까? 자, 이거는 특징적인 일시적인 하락인데, 자,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직역을 했을 때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어의 명사라면은 결국에 누구와 동격이야? 주어와 동격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보어 자리의 명사라면은 결국에 보어는 주어를 보충해주기 위해 나왔기 때문에 이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불쾌한 골짜기가 특징적인 감정적 반응에서 일시적 하락 이렇게 하지 말고 불쾌한 골짜기는 감정적 반응에서도 불쾌하다 이렇게 의역을 해도 돼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언제 일어나는 거야? 우리가 존재긴 존재인데 almost but not quite human 거의 인간이기는 해. 그치만 아니야. 그러니까 인간처럼 보이긴 한데 아니야. 그런 걸 마주할 때 감정적인 반응에서부터도 이미 불쾌하다는 거예요. 자, 최초로 1970년에 가설이 있었어. 전문가로부터. 자, 전문가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중요하죠. 항상. 자, 로봇이 더 인간적임에 따라 사람들은 더 받아들이고 매력적이라고 느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인간 같으면 매력적이라는 느껴.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못 느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 또 누구 나오는 거야? 그래서 당연히 벗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이거 있지? 어떤 지점에서만 진짜인 거야. 자, 왼절이라는 거는 우리가 시간, 조건, 공간적 흐름의 경우에는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다. 문장 가운데 나오면 앞문장을
부연 설명한다. 그죠? 이미 이 글의 주제는 나왔습니다. 자, B를 위해서 이제 가야 되겠죠. 자, 그들은 어 뭐야? 인간과 비슷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때 그들은 불쾌감을 느껴. 근데 또 나옵니다. 우리가 시간 조건 부사절 접사 문장 가운데는 뭐다? 부연 설명이다. 인간과의 유사성이 이 지점을 넘어서면은 그래서 진짜 인간이랑 같으면 당연히 감정적 반응은 뭐라고 나와야 돼? 긍정적인 게 나와야죠. 긍정적인 게 나와야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뭐야? 플러스가 돼야 되죠. 요렇게. 그럼 더 읽을 필요는 없겠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우리가 첫 문장에서는 이제 어째 불쾌감과 긍정적인 포지티브. 그럼 정답 4번이 될 수 있겠고 25번. 자, 인간과 비슷한 인형 같은 게 무엇을 불쾌한 골짜기 효과를 유발할 수도 있다. 그렇죠. 유발할 수도 있다. 이런 표현 아주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사람들은 인간과 비슷한 로봇이 어느 정도에서는 매력적이라고 느낀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여기에서도 성급한 일반화기보다는 부분적으로 이렇게 써주고. 근데 이거 3번은 너무 정답이 쉽게 도출됐던 게 인간과 같지 않을수록 우리가 더 받아들일 수 있다? 아니죠. 불쾌감을 느낀다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4번과 3번이고 이 부분도 우리가 주제 기반형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정답은 4번과 3번 말씀드리면서 또 13번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미리 필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기 부분을 먼저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서 나중에 인강으로 또 복습 강의할 때는 잠깐 영상을 멈추고 필기를 요거를 나중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가 수록되어 있는 거는 토픽을 물어보고 있죠. 글의 주제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이제 27번 같은 경우 내용 일치와 그리고 빈칸 A번에 관련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미리 메모를 해놨어요. 연결사 추론에서의 제1법칙은 뭐다? 선택지에서 여러분이 톤을 판별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먼저입니다. 또한 우리 연결사 같은 경우는 다른 데가 아니라 빈칸 전후 한두 문장이 가장 중요한 단서예요. 그리고 한국 외대는 더욱이 이 하나의 선택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선택지 어조가 비슷한 게 아주 빈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내용 일치가 있고 하니까 근거 기반형인지 주제 기반형인지도 또 볼 필요도 있겠죠. 자, 보겠습니다. 일단 뭐 4번만 역접이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될 여지가 굉장히 높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커피가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이제 무역이 되는 상품이고 오일 다음에 일단 중심 소재 그리고 또 물 다음으로 소비되는 음료로 활용이 된대요.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의 삶의 필수적인 부분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커피의 글로벌 소비가 2019년에는 100kg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이런 수치적인 표현도 일단은 표시해 둘 필요는 있어요. 이런 거. 왜냐면 우리 또 한국 외대만의 특성이 특히나 객관적 수치, 뭐 시점 부사구를 활용한 객관적 수치 같은 경우를 활용을 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내용 일치 추론의 선택지를 만들거든요. 외대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거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표현들이 나오든 안 나오든 잡고 갈 필요는 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규모 때문에 커피 공급 사슬이 뭐의 원인이에요? 엄청난 이런 수질 오염과 산림 벌채와 또 폐기물이 생산되는 거, 또 노동 착취 같은 부분의 원인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 느끼는 게 중요한데 커피라는 부분만 딱 보고 빠지는 게 아니라 이런 규모 때문에 이제 뭘 이야기하고 있다. 이게 여러분들이 문제점이라는 걸로 인식이 돼야 돼요. 문제점. 자, 결국에 이걸 만약에 문제점으로 인식이 된다면 우리 문제점이라는 거는 결국에 해결책 또는 문제점을 오히려 더 추가적으로 부각을 하는 글. 이 둘 중 하나입니다. 보통 여러분이 만나는 글들은 문제점이 해결책으로 바뀌는 글로서 우리 특히 글의 주제가 해결책이 되는데 자, 만약에 이게 아니라 문제점을 오히려 추가적으로 부각을 하는 그런 글들을 만나게 되면은 오히려 더 점층법을 활용하기 때문에 더 난이도가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문제점이 나오면 무조건 해결책이 아니라 이게 문제점의 정도가 더 심화가 되는지 아니면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도입부였는지 이런 거를 좀 판별하면서 글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증가하는 이런 커피로부터 엄청난 환경적 효과가 있어 결과가 있는데 그런 게 비료나 살충제 때문이야. 또 높은 사용의 이런 물과 또 대기 오염 같은 거지. 자, 그 다음에 게다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게다가라는 건 뭐예요? 전후 관계가 순접이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당신이 어떻게 커피를 소비냐에 따라서 그 효과를 높이네. 여기서 말하는 효과는요, 부정적인 효과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가지 일반적인 방법 사이에서 집에서 커피를 준비하는 거. 하나, 둘, 셋 나왔죠? 여기에서도 이미 이거 세 개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이 느껴야 되는 건, 아, 이 글의 전개 방식이 나머지는 부연 설명일 확률이 되게 높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가장 뭐라 그러고 있어요? 캡슐 머신이 가장 환경적으로 해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예를 들면 지금 구입하기 전에 커피를 말아나는 거. 그러니까 어떤 생산 과정을 말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폐기물 양 같은 거 그냥 버리잖아요. 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은 캡슐 머신을 버리는 게 오죽하면은 저도 이제 회사 생활을 했을 때 보면은 캡슐 머신을 제대로 버려라 이런 이제 고지 같은 거 또 메일로도 연락이 오고요. 그런 부분들을 마주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캡슐 머신에 관련해서 환경오염이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근데 어쨌든 문제적으로 이제 보게 된다면은 어쨌든 간에 굉장히 부정적인 흐름을 가고 있어요. 그렇죠? 자, 전후관계 톤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잉글리시 추론은. 자, 그랬는데 싱글 포션 커피 캡슐이래요. 와, 말 되게 어렵게 쓰죠. 그냥 일회용 커피 캡슐이라면 되는데 근데 이게 최근에 점점 더 대중화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에 대한 톤은 뭐예요? 아주 긍정적이에요. 그죠? 대중적이다, 인기가 있다. 이거는 이제 긍정인데 우리가 분명히 빈칸 앞에서는 뭐라 부르고 있어요? 환경적으로 뭐하다? 해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호 관계가 뭐가 돼야 돼? 이건 대조가 돼야 되겠죠. 그럼 굳이 우리가 또 이제 어디를 읽을 필요 없어 또 그리고 요런 어 나열되는 요런 부분들은 읽을 필요 없다. 굳이 그죠? 음. 자, 여기까지 이제 보면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은 처음에 우리가 기준점을 잡을 때는 어디까지를 이제 기준 잡아도 돼요? 요렇게. 그죠? 그래서 요렇게가 기준점으로 볼 수 있겠고, 만약에 내용일치에서 정답에 도출되지 않는다면은 이제 나머지 부분에서 뭐 하면 된다? 발췌 독해를 하면 되겠다. 자, 이 글은 결국에 해결책보다는 문제점의 정도를 오히려 더 심화시켰던 글이라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제문을 또 본다면은 결국에 이게 뭐 커피 산업의 중요성을 말하는 글도 아니고 재활용에 대한 글도 아니잖아요. 또 덜 오염시키는 4번도 아니죠. 정답이 될 수 있는 건 몇 번밖에 없어요? 3번밖에 없겠죠. 커피 캡슐과 관련을 지어서 환경적 쟁점이 뭐예요? 이게 바로 문제점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그렇기 때문에 26번의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27번. 내용일치인데 이 효과 때문에 캡슐이 선호도를 잃어가는 줄 아니죠. 되게 인기 많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2번. 커피 캡슐은 4개의 구성 요소가 있는데 이 모두가 재활용이 될 수 있어. 3번. 사람들은 캡슐을 버리는 경향이 있어. 여기서도 이게 한 끗 차이지만 이게 뭐가 있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2번과 3번 선택지가 같은 연결고리로 이게 범주로 묶여야 되거든요. 왜냐면 지금 여기에서는 재활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오히려 재활용이라기보다는 버린다라는 걸 통해서 이 두 요소의 선택지가 대칭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대칭이 된 선택지를 만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예를 들면 대칭되는 특히 어디에서 내용 일치 추론에서 내용 일치 추론에서 대칭되는 선택지를 마주하면 둘 중 하나가 정답이 될 여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됐습니까? 굉장히 높다 이거. 꼭 여러분들이 이것도 추가적으로 꼭 알아뒀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아마 이런 패턴들의 독해 부분들이 저는 더 많이 출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 일치에서 선택지들이 각기 대칭이 된다면은 둘 중 하나가 정답이 될 여지가 높다. 물론 우리가 2번과 3번은 아직 읽어보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류해둘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4번 프렌치 프레스가 환경적으로 커피 캡슐보다 더 뭐하다? 해롭다. 아니죠. 커피 캡슐을 최고야라고 이야기했었기 때문에 1, 4번은 일단 우리가 소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대칭되는 선택지끼리 이제 보는데 보자마자 우리가 정답을 찾을 수 있었다. 왜? 문제는 뭐다? 그들을 여기서 말한 커피죠. 캡슐. 이 캡슐은 재활용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2번이 아니라 몇 번이? 정답은 3번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자, 됐습니까?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 아까 역접이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죠. 그래서 3번과 4번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지문, 14번 지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문단은 두 문단입니다. 그리고 지금 타이틀이 있고요. 빈칸이 A번, B번, C번을 이제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도 큰 틀로서 플랜 A와 플랜 B 학생으로 나눠집니다. 두 학생 모두 다 괜찮아요. 괜찮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플랜 B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자,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느냐. 첫 번째는 자, 빈칸이 10번이 이제 두 번째 이제 빈칸에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를 기준점으로 다 읽는 수험생. 여기까지. 정답이 도출될 때까지. 만약에 도출되지 않는다면 결국 끝까지 다 읽는 수험생. 이게 플랜 A죠. 플랜 A지만 플랜 B는 뭐예요? 예를 들면은 첫 번째 빈칸은 어쨌든 다 읽어야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10번이 지금 이제 단일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빈칸을 기준으로 기준점을 잡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중장문 논리를 여러분 이제 배우시다 보면은 제가 기준점 잡는 거를 굉장히 많이 강조할 거고 그런 식으로만 계속 연습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C반에서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두 번째 문단에 시작점부터 다 읽는 게 아니라 빈칸을 기준점으로 내가 어디서부터 읽을 것인가 이거를 계속 잡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일단은 지금은 쉽게 말씀드리면 무조건 큰 놈만 보시면 됩니다. 무조건 큰 놈만. 여기서 말하는 큰 놈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 대명사만 보면 돼요. 대명사 말고 대문자. 자, 여기 예를 들면은 이럴 수 있죠. 대문자 이런 거. 여기서부터 봐야지 막 이렇게. 또는 예. 근데 옛 정도까지 보면은 너무 올라갔잖아. 요런 여기는 좀 그렇긴 한데 너무 올라갔으니까 우리가 좀 밑에서 according to부터 봐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가장 큰 대문자로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따가 according to 여기서부터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단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많은 초기의 실험가들은 통념이죠. 통념입니다. 실험가들은 믿었다는 거지. 무엇을? 그들의 테스트를 발명을 했어. 근데 이게 not A 법배예요. 흑백 논리. not A 법비입니다. 이 뭐가 아니다. 후천이 아니라 후천의 반대는 뭐예요? 선천이죠. 다시 한번 후천의 반대는 뭐다? 선천이다, 선천. 그렇기 때문에 자, 후천의 반대는 선천적이기 때문에 A번은 사실 이 30번 문제는 선천이라는 게 2번 선택지만 있었기 때문에 정답이 바로 도출이 되죠. 자, 따라서 그들이 생각하기에 테스트의 점수가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안 받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통념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누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역접에 however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에 however가 이제 또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는 누구 때문에 이제 그랬던 거예요? 앞부분에 우리가 많은 초기 전문가라고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방향성이 꺾였다라고 우리 눈치챌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서 다양한 이제 부분들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 자, 여기까지 사실 다 중요하진 않죠. 그러니까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에 뭐가? 환경이라는 건 이제 후천이죠. 후천적인 차이와 같은 요소가 상당히 점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어디에? 개인이 시험에서 득점했던. 그러면 예시가 나왔어요. 그쵸?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왔는데, 예를 들면, 자, 일란성 쌍둥이가, 자, 그러면 일단 이 글의 주제는 정해졌죠? 우리 진행 점수라는 거는 뭐다? 선천이 아니라 후천성이다. 그래서 초기 전문가들이 생각했던 사고가 맞다 틀렸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시를 들면서 일란성 쌍둥이가 어릴 때 분리되어서 다른 유형의 집에서 길러졌을 때 쌍둥이인데 이제 그 어떤 이제 쌍둥이인데 한 명이 누구로부터 길러졌어? 좀 높은 사회적, 경제적, 교육적 지위를 가진 부모로부터 길러진 그 쌍둥이는 이제 거의 어떤 지능에 대해서 당연히 뭐 했다 그래서 좋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주제는 잡았고 사실 더 읽을 필요가 없거든요. 왜? 자, 어차피 another이라는 건 열거이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아까 30번 문제는 몇 번? 우리 2번이라는 건 바로 잡을 수 있었죠. 자, 그리고 한번 피그말리는 여기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자,
보면은 학생들인데 빈칸한 학생이 교실에 있는 애들보다 뛰어났으며 더 높은 성취를 했대. 그리고 그 학생 있지. 12.22포인트가 더 높다는 거. 됐습니까? 누구와 비교했을 때? 오로지 8.42%가 향상됐다 애들과 비교하면. 근데 유일한 차이점, 이 그룹에서. 어떻게 선생님이 학습 니즈에 대해서 반응했는가요? 자, 그러면 결국에 정답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건 딱 하나였죠. 여기서 근거라고 본다면 누가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들의 학습 니즈에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이게 이 글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근거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까지 이제 정답에 관한 근거까지 열심히 잘 읽었어. 읽었는데 이제 정답을 실수하는 경우가 있죠. 몇 번으로 가면서. 자, 이제 요 부분을 근거까지 다 잡았는데 31번에 2번으로 이제 가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동기부여를 받은 거 맞죠? 반응을 한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동기부여 하나에 꽂혀서 이제 2번을 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보면은 이게 특수 수험생을 동기부여한 거예요? 아니죠. 그냥 아무나 그 학생을 그냥 아무나 랜덤으로 동기부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번이 아니라 몇 번이 4번이 정답이고 2번은 뭐가 되는 거고 매력적인 오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에서 남들보다 한 문제만 더 맞춘다면 합격을 하는 것이죠. 됐습니까? 1번, 3번, 5번은 논점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1, 3, 5번은 완전히 잘못 접근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아니고요. 31번에는 2번과 4번의 논점이에요. 그리고 29번에 이제 타이틀을 잡아야 되는데 자, 보시면 이게 역사에 관한 거는 시간순의 구성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나중에 시간순에 관련된 글을 배울 텐데 히스토리의 경우에는 순행적 구성으로 시간순으로 전개하는 그래서 자주 언급되는 선택지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히스토리라는 이 명사를 정말 많이 보게 될 거거든요. 이 선택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때가 아니라 순행적 구성으로 시간순으로 전개되는 걸. 예를 들면은 11세기는 이랬고 14세기 이랬고 17세기 이랬고 현재는 이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간순으로 전개되는 글들의 선택지에서는 history라든지 뭐 advent, chronicle, 뭐 development 이런 이제 명사들이 많이 도출이 됐는데 이건 우리가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이제 진행 점수에서 리미테이션. 전 처음에 2번을 못 골랐어요. 한계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막 떠오르는 건 없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선구자에 관한 글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효과가 있는 글도 아니고요. 또 어떻게 해석을 하는 글도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이 들었던 게 한계점이란 그 말이 뭐다. 여기에서는 통념, 비판, 반박, 여자. 그게 한계점이었구나. 그거를 가르쳐 준 거였구나. 뭘 가르쳐 준 거다? 본래는 분명히 재능 점수가 선천적인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 후천이다.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르는 거였다? 리미테이션이라는 명사로 활용한 거구나. 따라서 29번의 정답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2번, 4번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15번 지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2023년 이화 여대 문제인데 자, 우리가 전 시간에 성균관대 2022년에서 우리 아까 뭐 이제 복제가 멸종 위기종을 보존을 도와준다라는 건 전문가들에게 주요 관심사와는 무관하다. 이런 이제 글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특히 내용 이해 같은 경우가 중심 소재를 제시를 해주고 이제 비 정도만 잡게끔 하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뿐만 아니라 애초에 뭐까지 그냥 다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아예 그냥 주제문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은 형용사가 형성되는 방법에 대한 글이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형용사 자체가 A고 방법이 B예요. 그쵸? 근데 또 보세요, 한번. 방법에 대해서 아닌 걸 고르래. 그러면 그 말은 그만큼 소재에 대한 특징이 많다는 것은 이게 또 뭘 알려주는 거예요? 전개 방식이 뭐라는 거를 전개 방식이 나열, 열거라는 음, 나열이라는 것까지 시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나열이나 열거에 관한 글에서는 특히나 내용일치 문제 유형이 수록될 때 어떤 이제 문제가 많아요? 수록될 때 근거 기반형에 관한 출제도 높은 편이다. 여기까지도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었을 때 평상시 연습할 때 여기까지도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여기까지도. 됐습니까? 여기까지도 기억을 해 주셔야 하더라. 그만큼 특징이 많이 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글에서 이게 주제문이 수록돼 있었다면은 너무 쉽게 정답이 도출될 수도 있는 문제죠.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이제 언어적 측면은 항상 변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 이제 as라는 이유가 나오죠. 그래서 언어의 특징이래요. 뭐를? 화자의 이런 니즈와 이런 맥락에 반영하는. 자, 그렇지만 however가 나오죠. 자, however가 나오면서 이제 뭐라 불러요? 자, 하지만 모든 부분에서 어떤 것도 뭐 이상으로, 형용사 이상으로 변하지 않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형용사가 제일 많이 변해. 다시 한번, 이게 무슨 말이다? 형용사가 제일 많이 변해, 이거는. 이 글은 형용사의 특징에 관한 글이었잖아요. 이게 몇 번이랑 똑같아? 이게 33번이지. 그죠? 자, 그래서 이 형용사는 범주가 개방돼 있고 어휘 목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멤버들을 규칙적으로 그 계층들에다가 더해준다. 그만큼 뭐하다? 형용사는 변화를 하더라. 자, 첫 문단은 뭐예요? 결국에 소재를 제공하는 도입부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나오죠. 여기서 뭐가 나와? 전개 방식이 열거라는 그 시그널이 여기서 나오자. 한 가지 방법, 이제 뭐야, 이거? 나 33번 출제할 거야. 긴장하고 있어.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무 생각이 안 들고 있다. 그럼 번역을 하고 있는 거고, 33번 시동 걸고 있네. 이게 뭐야? 이게 독해지, 독해. 그래서 새로운 형용사를 우리가 만드는 한 가지 방법은 뭐다? 각기 다른 파생 접사를 어디에? 어근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전미사 같은 경우는 progress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progress 같은 경우를 어근에다가 더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successful 이런 거 또는 less 같은 단어들이 다 이제 붙으면은 형용사라고 부르잖아요. 고를 수도 있고. 자, 그러면 또 뭐라 불러요? 또한이라는 열거.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이제 뭐라 불러? 단어 형성 규칙을 형용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사용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번에는 누가 나와? 인물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은 현실적으로 이런 단어를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모르면은 쫄지 말아라. 이런 단어는 모르면은 표시만 해두세요. 어차피 어디에서 선지에서 나옵니다. 이런 거는 어차피 아시겠습니까? 자, 작품명과 뭐 동일한 어떻게 외웁니까? 이런 것까지. 물론 우리 어휘바이블 교재는 다 수록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외우셔야 되긴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인물을 활용한 거였어.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예를 들면은 다른 가장 오래된 예시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게 중요한 건 아니죠. 뭐가 중요해? 아, 이렇게 만들더라. 요게 중요한 거지. 자, 근데 우리가 또 보면은 또 말하고 있죠. 또한 형용사를 만든다. 다 또 부연 설명. 여기 또 말하죠. 또한. 그러니까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기존의 형용사 의미가 시간의 지남에 따라 변화되면서 심지어는 뭐까지? 심지어 이런 거 잡아주자고 이런 거. 심지어는 영어의 다른 다양성을 가진 다양한 의미들까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이제 1번 기존의 형용사 의미는 변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럼 여기 보면은 그대로 나오죠. 그죠? 그래서 단어를 몰라도 그대로 나옵니다. 자, 근데 이제 뭐가 틀렸어요? 에이, 이건 아니잖아. only 뭐다? 성급한 일반화다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전 시간에는 이제 구도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런 성급한 일반화는 어, 올바른 선택지가 되려면 반드시 어디에? 반드시 본문에 수록돼 있어야만. 그래서 주로 어디에서 많이 정답이 돼요? 다음 중 틀린 걸 고르시오. 이런 데서 많이 정답이 되죠. 그런 이제 성급한 표현이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 only 같은 거, never 또는 or 이런 거, always 등이 있겠죠. 이런 표현들이 그런 부분이다.
자, 그래서 뭐 형용사가 항상 변화 중이다. 아까 첫 문단에 always 보세요. 이거 성급한 일반하죠? 그니까 어디 있어요? 우리 다른 색깔로 항상 이런 거 있잖아. 그니까 여기가 항상인 거죠. 또 우리가 새로운 형사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자, 그 다음에 33번. 여러분, 접미사라고 이야기를 했지. 접두어라고 얘기는 안 했어요. 그죠? 정답은 2번이죠. 그래서 3번과 2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6번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서강대 문제. 자, 이 문제는 말 그대로 빈칸완성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글의 주제를 잡는 게 우선이거나 그런 게 아니죠. 빈칸을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중하단의 문제로 나왔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어떤 문제에서 우리 14번 지문을 풀었을 때 기준점이라는 걸 강조했던 것처럼 이 문제에서도 역시나 기준점이라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제가 아까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기준점을 잡을 때는 크게 뭐만 바라보자. 잘 모르겠다면 대문자를 좀 바라보자. 예를 들면은 이런 부분. 그죠? 또 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 이런 식으로 또 볼 수 있겠죠. 자, 일단 요 정도 맥시멈이 이제 지구예요, 지구. 자, 저는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스킬로스와 단테가 자신들의 즐거움과 슬픔을 빈칸하게 받아들이고 그는 느낄 수도 있어. 개인의 감정이 어때? 중요해. 자, 보세요. 이거를 또 비극적인 출연들은 불면시로 기념이 될 만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부분이 그리 어렵다고 해서 이제 해석에 매몰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아까 2022년 성균관대 문제 풀었던 거랑 똑같은 퍼즐 맞추기밖에 안 되는데 제가 이런 걸 이제 나중에 우리 논리 수업에서는 퍼즐 맞추기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자, 얘와 얘가 똑같잖아. 그지? 그 다음에 지금 따지면 이런 사람들은 빈칸하게 받아들인다 그랬어.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감정을 어떻다고 느낀다 그랬죠. 여기서 아까? 여기서 말하면 감정이라는 게 이거잖아. 그치? 근데 이걸 어떻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중요하다 이렇게 느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얘가 주는 톤은 플러스 마이너스. 당연히 플러스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빈칸 A번에도 일단 누가 들어가야 돼? 당연히 플러스가 들어가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벗이 나왔네요. 이때 벗은 역접의 벗이죠. 과거와 현재가 대조가 되니까. 하지만 오늘날의 사람들은 불행이 자신 앞에 있을 때 이제 뭐라고 느끼는 거야? 이제는 어, 여기에서 전체 통계 중에서 뭐라고 느껴요? 여기서 이제 하나의 단위로 생각한대. 그러면 이거는 방향이 꺾이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세미콜론은 어떤 역할? 전후 관계가 순접이에요, 이거는. 그럼 이제 당연히 어디에도 이 B번의 빈칸에도 마이너스적인 단어가 들어가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1번과 2번 같은 건 괜찮을 수 있어. 하지만 뭐는 안 돼? 1번에 B에서 brave 이런 단어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16번에서 34번 문항에 관련된 정답은 몇 번이? 2번이 되겠더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이 문제를 통해서 단일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3강과 이번 4강을 통해서 뭐 성균관대 문제라든지 우리가 아까 이화여대 문제라든지 또 이번에 서강대학교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런 빈칸에서의 단일 문법이 지금 다 동일한 출제 패턴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서 소화를 하신다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17번 지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장 삽입과 그리고 또 빈칸 문제가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글에서도 마찬가지로 물론 뭐 주제를 잡는다거나 뭐 이런 것도 중요는 하겠지만 우리가 굳이 부연 설명적인 부분은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따지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지금 문장 삽입의 전후 연결고리를 잡는 게 중요하고 빈칸 문제를 맞추는 게 중요한 거지 괜히 한 문장 한 문장 뜯어가는 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 문제에서는. 뭐 내용 일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 뭐 36번을 보겠습니다. 자, 그 자극은 자극이라 그랬으니까 위에 나올 내용이 뭐예요? 자극에 대한 내용이 위에 나올 내용이죠. 또한 쇠약하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그 혼합물이라는 건 뭘 만든대? 심지어 무기화된대. 그러면 아래 내용은 뭐가 되는 거야? 무기화가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소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바뀌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뭐 대상 전환이라고 이제 제가 언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앞에는 자극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weaponize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거는 이제 앞 뒤에는 무게에 관한 내용이 나왔으니까 위 내용과 아래 내용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동의할 거다. 통념. 양념은 중심 소재. 공통되고 때때로는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모든 세계 문화에서. 자, 그러나 역점이죠. 양념이 만드는 캡사이신오이드의 진화로 쳐보죠. 그냥 뭐 양념이죠, 양념. 양념. 거의 우호적으로 역설적이래요. 여러분, 역설이라는 거는요. 플러스적인 것도 있고요. 마이너스적인 것도 합쳐진 게 뭐예요? 이게 역설적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부분이. 자, 뭐를 고려하면은 음식의 대중적인 이런 걸 고려하면은 자, 요런 게 사실 우리는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자, 어쨌든 지금 자극에 대한 건 안 나왔기 때문에 A번 될 수가 없죠. 또 빙 요런 거는 좀 조심해라. 어차피 이거 캡사이신오이드를 가르치는 분사 구문인데 여기서 지금 이게 뭐 중요한 역할도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포유류에게 뭐가 있어? 어유 이제 자극이 나오죠. 자극이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세미콜론은 결국에 순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세미콜론 때문에 고생하면 안 돼요. 왜? 결국에 이것도 뭐에 불과한 거니까. 결국에 이 부분도 포유류에게 자극적이야라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자, B번 뒤를 보시면 캡사이신오이드가 이제 또 뭘 만드는 거야? 이걸로 이제 포유류가 과일을 먹는 거, 막는 거래요. 이것도 자극이죠. 자, 10번. 그리고 이제 흥미롭고 또 불행한 진화론적 운명의 전개도 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즐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즐긴다는 거는 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요거지. 패러독스컬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됐습니까? 여전히 사실 이제 정답은 그럼 자연스럽게 D번인데 우리 아직 가한 안을 남았으니까 자, 그렇지만 미스 샤르프가 힘들게 알아냈듯이 모든 것은 빈칸이 베스트야.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베스트가 주는 톤이 가장 컸다고 생각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캡사이신 오일의 빈칸은 눈물을 유발할 수 있어. 이런 건 이제 뭐야? 부정적인 거죠. 고통, 심지어는 일시적 시력 상실까지도 유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부정이 되지 않을까요? 그럼 플러스와 마이너스 각각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만 본다면 우리가 뭐야? 모든 건 적절한 게 좋고 과다 복용은 좋진 않죠. 정답은 1번이 되겠고 D번은 자연스럽게 정답이 되지만 자, 무기화라는 건 어디 있던 내용이에요? 여기 페퍼 스프레이, 그죠? 이런 게 이제 뭐다? 무기화가 되겠다. 따라서 정답은 1번과 4번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8번 지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에서도 우리가 A번, B번, C번, D번 전체 다 빈칸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의 첫 번째 잡고 가야 될 논점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를? 문두와 문미에서 장문형 빈칸 은서는요. 결국에 주제문을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1번에서 이 4번 선택지까지 물론 이제 굉장히 긴 선지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좀 또 겁먹을 수 있고 그렇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왜? 문도와 무미에서의 물어본 장문형 빈칸 원성은 결국에 주제문을 물어보는 유형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막 힘들어하고 그럴 필요 없다. 당연히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정답에 관한 우리 기준점은 어디까지? 빈칸 D가 도출되는 지점을 기준점으로 잡으면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빈칸한 뇌가 새로운 뉴런을 만들 수 없다고 이해가 됐어요. 통념이죠. 자, 원스. 자, 또 나옵니다. 우리 시간, 조건, 공간적 흐름은 문장에서 이렇게 가운데 나오면 뭐다? 앞문장 부연 설명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원스가 하는 이 부연 설명의 역할은 다름이 아니라 통념을 부연 설명하는 역할을 하겠죠. 일단 어떤 개인이 어른이 된다면 사고가 발전하면서 그 뇌가 뉴런을 잃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일단 통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결국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이 성인에 도달했다면 이 뇌가 이 사람의 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빈칸의 비번의 뇌도 결국엔 뭐야? 어덜트후드에 관련된 뇌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어덜트가 될 수 있는 건 이렇게 4번 정도 되지 않을까요? 음.
만약에 여러분 굳이 슈먼을 골라도 어차피 10번에서 안 되기 때문에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제 4번이 될 텐데. 자, 보시면. 그러나 당연히 이렇게 꺾어줘야죠. 하지만 증거가 만들어지고 있어. 빈칸한 뇌 받아와야지. 그지? 어른의 뇌였죠. 이것도 뭐 할 수 있다? 뉴런을 만들 수 있다. 자, 그러면 도입부 반전으로 주제가 만들어졌으니 특히나 빈칸한 실험에서 그럼 요건 뭐가 되는 거예요? 쥐를 가진 실험에서라는 부분은 결국에 이 부분이 이제 시사하는 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주제를 뒷받침하는데 여기서 뭐라 말하면 안 돼. 우리 1번에 프레시퍼터스처럼 깎아지를 뜻하고 급작스럽고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죠. 스트라이킹, 오히려 눈에 띄고 현저한 정도로 보는 게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 몇 번이고, 그렇지. 우리는 4번이라는 걸 잡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글의 주제문까지도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무엇을 이 글은 결국에 어른이 되더라도 당연히 새로운 유전을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더라. 이게 이제 반박이 되는 논점이죠. 그러면 보겠습니다. 최근 연구가 우리가 오랫동안 뇌에 대해서 진실이라고 생각해 왔던 거를 확증했어? 절대 아니죠. 이거는 완전히 틀린 말이죠. 자, 2번. 연구자들은 최근에 발표했어. 일련의 발견들을. 근데 그게 뭐야? 신경과학의 근간이 되는 교리를 upend, 뒤집어 엎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정확하게 뭐가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는 바로 upend, 뒤집어 엎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었어요? 통념에서 비판 반박이 되는 시점을 이렇게 묘사한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과 2번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9번에서 40번, 이제 19번 지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록된 문제 같은 경우는 unprecedented, 새로운이라는 부분과 또 뭐가 있어요? 또 이제 글의 목적도 있고요. 또 내용 추론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문단의 개수가 또 3개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까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빈칸 말고 이 어휘 문제가 수록되어 있는 위치가 두 번째 문단이라서 두 번째 문단을 기준점으로 삼았습니다. 자, 고대 캄보디아 도시였던 앙코르가 발전했던 600년 동안 점진적으로 도시가 성장하면서 자, 여기서도 A, B, C, and D인데 이거 하나만 여러분 이제 파악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네트워크의 운하들이 수로를 다루기 위해서는 필요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도 된다는 거죠. 이 글의 중심 소재는 뭐야? 필요하다. 그 대상이 소재거든요. 그러면 배수로 같은 거 이런 거. 자, 뒤얽히고 위험할 정도로 서로 연관된 그 시스템, 배수 시설이죠. 농작물의 관계를 하고 또 이제 주기적인 범람의 문제를 다루기에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죠? 사용돼야 돼요. 근데 이런 게 however 꺾였죠. 그 다음에 지금 서치 대절까지 이어서 있어요. 이러한 균이 너무나 미묘해가지고 정말 작은 어려움만으로도 뭐 할 수 있다? 파국을 초래할 수 있다 그랬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그 파국이란 부분이 전체 시스템에 뭐 할 수 있다? 잔물기를 일으킬 수 있고 그게 뭐까지? 어, 주요 파괴를 유발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거는 결국에 우리 뭐에 대해서 앙코르에 대한 이런 배수로에 대해서 배수 시설의 문제점에 관한 글이 될 수 있겠죠. 자, 사실 몇 세기에 이런 15세기에서 이때 뭐가 새로운 이제 가뭄이 뒤따르면서 앙코르의 배수 체계가 어떻게 됐어요? 선천적으로 결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이상은 뭐 할 수 없었다. 환경의 이런 스트레스를 다룰 수 없었고 결국에 손상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이런 배수 시설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앙코르란 도시가 견딜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이 글의 주제문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unprecedented는 제가 평상시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형용사죠. 새롭다, 독특한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4번이 좀 쉽게 나올 것 같고요. 40번 같은 경우는 이거 해결책에 관한 글이 아니었죠. 그래서 또 1번에 왜 앙코르가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도시인가 이런 걸도 아니고 해결책에 관한 걸 절대 아니었고요. 또 기후의 문제도 아니었고요. 또 앙코르 계획이 어떻게 되는 글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뭐였어요? 이제 어떻게 그 환경이 뭐예요? 이때 환경? 이 환경은 관계시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환경들, 관계시설이 어떻게 앙코르의 몰락을 촉진시켰는가? 바로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돼 있어서 한 번에 무너질 수 있었던 부분이었죠.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41번에 추론할 수 있는 것. 앙코르의 본래 설계자가 그 도시를
빠르게 성장했어요? 아닙니다. 우리 아까 점진적으로라고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rapidly는 틀렸죠. 자, 그다음 2번. 앙코르가 결점 있는 인프라를 올바르게 하질 못했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2번이 정답이 되겠죠. 뭐 리더가 뭐 죄가 있고 또 잘 준비가 돼 있고 또 캄보디아 사람들이 오랫동안 앙코르의 수도가 재건되기 희망했고 이런 걸들은 우리 지금 읽어봤던 부분에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과 5번과 2번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오늘 마지막입니다. 바로 20번 지문입니다. 자, 먼저 판테온, 신전 같은 거죠. 신전이기 때문에 먼저 어휘 문제는 어렵지 않았어요. 42번에 5번이 되겠고요. 내용 일치와 타이틀을 물어보고 있고 또 우리가 이제 문단의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문단 하나고요. 또 이제 내용 일치 추론을 통해서 문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마지막에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문단의 개수가 하나일 때 기준점은 어디다? 문제 단서가 없었다면은 주제문이 도출되는 점만으로 또 부족해. 그러면 열거가 시작된다거나 두 번째 예시. 우리 두 번째 예시는 likewise,나 similarly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새로운 주장이 제시되는 경우를 기준점으로 정하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앞으로 여러분 부단히 연습을 해야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카우보이는 있잖아. 우리 미국의 영웅들의 신전에서 헐드, 자, sacred players, 신성한 자를 차지하고 있어. 그러나 역시나 통념이죠.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그 카우보이 있지? 그게 서부에서 완전히 형성된 건 아니야. 믿었던 것처럼. 그게 아니라 뭐다? 다소 유럽의 뿌리를 두고 있어. 이미 주제문은 나왔죠. 뭐에 관한 글이에요? 카우보이의 기원에 관한 글인데 그게 사실은 어디에 대한 부분이야? 사실은 미국 그 서부가 아니라 어디 유럽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걸 이제 뒷받침하기 위해서 누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따지면 예시가 나오고 있죠. 자, 말을 타는 거 이거 있잖아. 이거 자체가 굉장히 수세기 동안 스페인에서 존중받고 있어. 이거를 읽었을 때 여러분 뭐라고 읽어야 돼요? 이 문장을 보면서도 기원이 유럽에 있다는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봐야 돼요. 콜론이라는 게 또 세미콜론 뭐다? 순접이다. So much, so 대절이 뭐예요? 워낙 그렇다 보니. 워낙 그렇다 보니 말 타는 능력이 사회적으로 계층이 높다는 거랑 일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에 대한 이유가 계속 뒷받침해주죠. 말은 가축 경제에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갖고 이게 15세기 스페인에서 뭐했다? 시작이 되었다. 그러고 나서 뭐했다? 나중에 미국으로 넘어갔더라 이런 말이죠. 자, 여기까지 저는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왜 여기를 기준으로 잡았느냐? 오늘 계속해서 나오죠. 자, 마지막으로 또 시간, 조건, 적 흐름과 공간적 흐름인 문장 가운데서 앞문장을 부연 설명하는 역할을 담당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린 여기에서 이제 또 부연 또 하네. 우리는 이미 뭘 잡았어? 주제문까지 여기까지 읽었을 때 충분히 잡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여기까지 있을 때 우리는 주제도 도출할 수 있고 또 내용 일치를 풀었을 때 정답이 도출되지 않는다면 우리 뭐 할 수 있어요? 발췌독해 하면 되니까 그쵸? 보류해둬도 되겠죠. 자, 먼저 일단 44번. 아메리카 이제 카우보이는 뭐다? 더 알려지는 기원에 관한 글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 충분히 도출할 수 있겠고 첫 번째 실제 카우보이가 어디에서 히스파니올라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아직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말을 타는 게 스페인에서 15세기에 매우 존중받았어요. 그렇죠. 이건 있었습니다. 스페인의 가축 경제가 이제 승마이제를 들어 올렸다. 그럴 수 있죠, 이것도. 자, 4번. 카우보이 이미지가 처음부터 미국이 만든 거야? 그게 아니잖아. 이거는 그 기원에 관한 글이기 때문에 정답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게 도출이 되었던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과 4번과 1번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통념과 비판, 반박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자,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AB 수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AB 전개 방식에 관련해서 정말 부단히 연습해서 총 30지문을 맞닥뜨리게 될 텐데 이 부분도 여러분 문제 열심히 풀어오시고 또 이후에 독해 리뷰 노트까지 점검을 하셔서 반드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수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그리고 이제 200제가 모두 마무리되면요. 그러면 이제 다른 또 우리 문제가 또 있으니까 또 이제 다른 수업을 진행하면서도 만약에 2회도까지 가능하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추천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5강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